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원 참여 경영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음,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고객 중심이라는 이슈가 이제 되게 중요한 그 품질 경영의 그 핵심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원 참여 혹은 뭐 그 종업원 참여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스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전원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리더십이랑 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원 참여가 일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하죠.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특히 이제 공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핵심 활동으로 얘기했던 그 리더십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전원 참여 부분을 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학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이제 품질 경영 쪽에도 포커스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학 쪽에서는 프로세스 개선 쪽에만 포커스를 둬서 강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품질 경영이 궁극적으로 이제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고 그리고 고객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나치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뭐죠? 그 접근만, 즉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프로바이더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그것만으로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전원 참여 경영, 인플로이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파티시페이션이라는 말보다는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고객에서도 이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적극적 참여라는 표현을 써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인플로이에서도 요새 이게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 쪽에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이 품질 경영이 이제 우리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품질 경영에 적합한 조직 문화는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얘기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품질 리더십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리더십하고 어쩐 면에서 이 종업원 참여 쪽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은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적으로는 뭐죠? 권한이 이양이 돼야 돼요. 이 권한이 이양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그 종업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권한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품질 경영에 적합한 조직 운영 형태는 어떤 것인가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고객을 엔드 유저로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내부 고객으로 보는 그런 개념을 많이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부서만으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일하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팀으로 일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차 기능 팀이라는 개념하고 품질 분임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산업공학과에서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팀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팀 프로젝트로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즉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팀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팀이 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업원들한테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서는 종업원을 에셋으로 생각합니다. 자산으로 생각하죠.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오가니제이션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오가니제이션 러닝 조직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중요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먼저 이제 조직 품질 경영과 인적 자원 중시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라고 하는 그 회사는 미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냈던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경쟁이 매우 세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지속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서 매우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다른 대형 항공사랑 달리 약간 LCC 같은 개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 특수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에 이제 동일 항공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허브 앤 스포크, 일반적인 미국에서는 이제 허브로 비행기가 모였다가 거기서 다시 비행기가 나가는, 그래서 다이렉트 비행기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더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경영은 상당히 그러니까 저가 항공으로서의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니즈를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게 뭐고, 뭐를 더 중요시 여기냐는 니즈를 이제 지금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다이렉트 플라이트라고 하는 것도 또 많은 일부 고객들은 그러니까 직접 트랜지션 없이 가는 걸 원하는 그런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 리퀘어먼트를 파악했고, 또 그리고 약간 럭셔리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적게 드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고객 만족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 종업원 만족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고객 만족이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품질 쪽에서 이제 MOT 접점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특히 서비스 인더스트리가 중요시면서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꼭 정시에 도착한다는 뭐죠? 기능적 품질뿐만 아니라 에어라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어떤 품질, 기술적 품질이 아니라 기능적 품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스웨스트 상사는 종업원 만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사람의 회사이다, 피플스 컴퍼니다 라는 사람 중시 사상과 사람이 권한 위임 등으로 성공 비결을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사람 중시, 즉 사람 중시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플로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권한 위임으로 아주 중요한 성공 비결을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렌타인데이 본사 로비에서 고객 접점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고객이 눈에 띄지 않게 이면에서 훌륭한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창하는 마음의 영웅상 히어로즈 파트라고 하는 성대한 축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종업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하는 것에서 프라이드를 느끼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고객 감동의 종업원의 뭐랄까 일화들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화 중에 하나가 충성 고객이 왔는데 그 충성 고객이 비행기를 놓쳤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말을 했더니 항공사 직원이 즉시 개인용 비행기를 띄워서 그분을 보내줬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걸 그대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듣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조금 되긴데요.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오프라인 매점에서 어떤 사람이 스노우 타이어 벨트를 갖고 왔는데, 반품해달라고 갖고 왔는데,
그 회사는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벨트를 팔지 않은 회사였던 거죠. 그런데 안 말하라고 바꿔줬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것들이 다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고객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뭐죠? 접전 라인에 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마 그 고객이 엄청나게 중요한 고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토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을 때 만일 이제 최고 경영층의 인볼브가 없이도 그 라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 현장 소장 레벨에서 그런 그러니까 회사에 약간 손해를 볼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 권한을 줬을 때 고객 감동도 이루어지고 또 뭐죠? 실제적으로 종업원들도 상당히 자기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정말로 우리 회사가 고객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회사라는 그런 조직 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약간 뭐죠? 과장된 그런 이그젬플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컴플레인트를 받거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라인에서 얘기를 하죠. 라인에서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뭐죠? 규정상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막 따지고 나면 이해는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조직 문화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즉 조직에 있는 그 생산 라인, 그러니까 최종 라인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권한이 없구나 또는 뭐죠? 그만한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 회사에 조금이라도 누가 발생한다면 즉 그게 고객한테 도움이 되고 또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항상 그런 일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조직 문화에 있어서 어떤 그 기업의 그 장기적인 어떤 그런 비전과 그리고 고객 중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종업원들이 얼마만큼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이제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품질 경영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 권한이 이게 실제 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위임되지 않고 그리고 고객 중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도 되게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거는 이제 품질 경영을 위한 어떤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또 종업원들에게 그만한 권한 위임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의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비스트론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뭐죠? 이 시리얼, 그러니까 아침 먹는 거 있죠. 콘프레이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여기 CEO가 나중에 이제 IBM의 그 CEO로 이제 차출되어 오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재밌는데 이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TQM 주식에 대한 원칙들을 몇 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뭐 인적 자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TQM을 정착하려고 하면 TQM의 기법이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품질 중심의 조직 문화로서의 변화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품질 TQM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기법을 가리키고 프로그램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가 와서 그런 기법을 가리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법과 프로그램은 뭐라 그랬죠? 위에 why, what, 밑에 how라 그랬죠. 기법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은 적용했을 때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했느냐 안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죠? 그 기업 자체가 품질 중심의 어떤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론들이 크게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비협조적일 수 있으며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비협조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회사의 조직 문화가 품질 중심의 조직 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 단기적 단기적 재무 성과를 중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렇지 않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고객 중심적 관점이라기보다는 뭐죠? 생산자 중심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뒤에 우리가 종업원 참여에 있어서 이제 품질 분임조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개선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 라인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게 그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산 라인에서 직접 하라고 요구한다면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명은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기존에 있는 그 미국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 재무 성과 쪽에 너무 포커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이제 그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어떤 기업들의 경우는 품질 중심의 조직 문화의 변화에 상당히 협조적이지 않을 그럴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유지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죠? 팀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내에 서로 다른 부서와 다른 계층 사람들이 모여주는 교착하는 팀, 우리가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해야겠죠. 이것을 여기서 문제를 풀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식스시그마 같은 걸 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케팅 부서 사람도 오고 생산 부서 사람도 오고 설계 부서 사람도 오고 뭐 여러 부서 사람들이 와서 그 문제를 풀려고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펑셔널 팀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차 기능 팀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문 간의 장벽을 없애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 부서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서를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차 기능 팀에 보고된 과제는 긴급한 것이고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교차 기능 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차 기능 팀이라는 것은 영속적으로 지정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처럼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팀에 의한 문제 해결은 교차 기능 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뭐죠? 우리가 품질 분임조 같은 경우는 하나 부서 내에서의 팀을 이루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교차 기능 팀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그 팀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전문 영역들이 다르잖아요. 그 전문 영역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교차 기능 팀 혹은 이제 프로젝트 팀 형태로 문제 해결 팀적 그런 것들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품질에 있어서 팀 경영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면 맨 처음에 품질 교육을 몇 달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품질 관리 2급시사를 따라고 공장 내에서 3개월씩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뭐죠?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과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라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고객 중심의 어떤 그 품질 위주의 어떤 개념으로 조직을 끌고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품질의 중요성들을 인식시키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식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고객 중심 경영에서 여러 가지 툴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프로세스 개선 쪽으로 가서 상당히 많은 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툴들을 모르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필요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시켜요. 그래서 이시가와는 품질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에서 끝난다고 하는, 교육에서 끝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품질 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고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는 결국에는 종업원을 우리 회사의 중요한 에셋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은 뭐죠? 스스로에게 높은 레벨의 어떤 자기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질 경영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철학이고 조직 문화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즉 인적 자원들을 에셋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품질 경영에서 인적 자원을 중요시 여기느냐? 네, 이거는 이제 서비스 프로핏 체인 그 책에서 나온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건데요. 거기서 나온 건데요. satisfaction mirror라고 돼 있어요. 만족의 거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high customer satisfaction을 이루려고 하는데 customer satisfaction과 뭐죠? employee satisfaction은 서로 상대방 거울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즉 high employee satisfaction이 이루어져야 high customer satisfaction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내가 긍지를 갖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뭐죠?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적어놨네요. More familiarity with customer needs and ways of meeting them. 이제 뭐죠? 고객의 니즈를 더 잘 알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면 권한 요약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More repeated purchase. 고객이 만족할 때고 고객이 감동을 받아서 충성 고객이 될 테고 더 많이 다시 우리 회사에 와서 서비스를 할 거다, 살 거다라는 얘기죠. Great opportunity for recovery from error.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빨리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종업원들에게 준다면, 권한형을 해준다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stronger tendency to complain about service errors. 뭐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빠요? 이게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이 편하게 컴플레인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컴플레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회사를 떠나요. 아무 말 안 하고 떠나죠. 떠나고 어떻게 되죠? 남들한테 나쁜 말을 해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방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고객이 무식해서.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청업체 누구 문제인데?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때 고객이 느끼는 느낌은 뭐라고요? 뭐 이런 놈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내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해해야 돼? 나는 너한테 돈을 냈는데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나한테 답을 줘야지. 이러고 생각하는 게 고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컴플레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문제가 전혀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그거를 잘 내가 대응해 줄 수 있느냐. 이것들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라인의 권한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훨씬 더 프로덕티비티가 높으면 더 낮은 비용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런 거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널 프로세스 또 뭐죠? 인프로이 세리스팩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죠? 하이 커스터머 섹션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어디서는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는 특히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과 종업원 만족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업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더 줘야 종업원이 만족되느냐? 물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슬러의 그 법칙에 의해서 제일 아래 단계를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윗 단계를 만족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죠? 남들보다 임금도 좁게 주면서 뭐죠? 자부심을 가져라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들에 맞는, 남들보다 좀 더 제너러스한 어떤 임금을 제공해 줘야겠죠.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는 거죠? 잡 시큐리티나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구성원의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뭐죠? 어떤 그 일하는 데서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존중받고 있고, 내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스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즉 뭐죠? 고객, 그러니까
종업원이 만족하는 거죠. 종업원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dissatisfaction factor와 뭐죠? satisfaction factor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뭐죠? 상위 레벨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품질 경영이 약간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가능하게 하는 거죠. 뭐가 가능하게 해요? 팀으로 일하면서 어떤 동료 의식을 느끼게끔 하고 또 뭐죠? 내가 더 나은 어떤 종업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받고 또 ESG나 이런 관점에서 사회에도 더 좋은 어떤 기업으로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인플로이가 훨씬 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회사에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사회 공헌하고 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고 어떤 보람된 상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이런 관점이 사실은 품질 경영 쪽 관점이 상당히 그걸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는 거죠. 이전에 갖고 있었던 단기적 재무적 성과만을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직 문화가 오가니제이션 컬처를 가질 필요가 상당히 있는 거죠. 오가니제이션 컬처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조직 문화가 있어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관습, 노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지시나 기술을 포함하는 모든 거시적인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구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조직에는 말하지 않지만 조직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있고요. LG라고 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있고 현대자동차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있고요. 뭐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이라는 데가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있고요. 이대면 이대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하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영 이념, 비전, 미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오고요. 또 조직 성과 체계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이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는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이런 조직 문화가 실제적으로 그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 조직 문화 이런 개념 때문에 저희가 비전이나 미션이나 조직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이익이 듭니다. 품질에 있어서도 사실은 품질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영에 적합한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근데 품질에 있어서 관리 기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품질에 적합한 기업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품질에 적합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품질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를 얻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이 품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이제 사회 경영대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어떤 기법적인 것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사실 기반 구조. 우리가 이제 핵심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기반 구조라는 게 있고 이제 성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핵심 활동이 더 뭐죠? 품질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뭐죠? 기반 구조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모든 기법들이 결국에는 뭐죠? 기업의 어떤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즉 품질 중심의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의 변혁은 TQM을 추진한 선행 조건이고 품질 중심으로 변하는 기업 속에서는 기업 문화가 이루어져야만이 TQM에 의한 어떤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리더십 부분하고 이제 종업원 부분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은 뭐죠? 종업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 영향을 위한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좀 좋은 말이 많아요. 좋은 말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랑 조금 많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죠. 창조적 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적 문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예,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뭐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기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죠. 공유의 문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죠? 이 초식은 나만 알고 남한테 안 알려줘야 내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으면 근데 사실 뭐가 되죠? 문제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 문화가 되게 중요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유된 정보에 따라서 나중에 지식 경영이나 이제 조직 학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려면 각자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신뢰의 문화, 구간의 교류가 상당히, 정보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개인의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 뭐죠? 내가 이걸 안 줘야 돼요, 남들한테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명이나 계속해서 그 분들이 이제 MBO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이런 공유의 문화, 신뢰의 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 개인적 단기적 성과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품질 경영 쪽에서는 좀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잘 못 따르고 있죠. 우리가 다양성 저희가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특히 4학년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능하면 동일한 그 뭐죠 학번에서 하지 마라. 뭐 또 가능하면 남녀를 섞어라. 가능하면 다른 과랑 같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양성이 있으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서로 다른 거를 뭐죠? 다른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근데 다양성이 있어야 뭐가 되죠? 창조적인 생각이 나와요. 나랑 다른 관점을 바라봐야지만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융복합 프로그램들을 많이 그 학교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체코하고 우리 거랑 같이 하면서 학생들을 체코로 보내는 일도 한 5년 정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문계열 친구들이랑 공대 친구들이 너무 달라요. 근데 같이 일을 해봐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융복합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통계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하고 우리과하고 세과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사람의 장점들을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랑 합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부분과 생산 부분과 설계 부분과 자재 부분과 다 모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한테 지금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유연적 조직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하는 거랑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산 라인 자체, 아니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그 최종 전선에 있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어떤 권한을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과 중심의 교육과 훈련, 이거는 이제 성과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 뭐라는 거죠?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 교육 자체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이 일반적으로 인성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뭐죠? 그 오리엔테이션을 준다든지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교육도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그 대표적인 것이 식스시그마인데요. 식스시그마는 교육을 일주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받았던 교육을 곧바로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캡스톤 코스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캡스톤 코스 프로젝트들이 이제 뭐 저희과에도 있고 다른 데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요, 프로젝트 코스가 있으면 자꾸만 참여하세요. 예, 뭐 심지어는 이제 그 공학 교육에서는 무슨 말 하냐면 1학년 때 그냥 캡스톤 코스 같은, 그러니까 종합 설계 프로젝트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느껴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캡스톤 코스를 2번 열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코스도 열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2번째 숙제를 내준 것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숙제를 내준 것도 여러분들 배웠던 거를 실제 상황에다 어떻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3번째 숙제는 아마 문제풀이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통계적 풀이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하는데, 사실 문제풀이는 실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공의 문제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열린 조직 문화, 예, 좋은 얘기죠. 예. 서로 오픈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품질경영에서 중요한 어떤 조직 문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예.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장점들은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교육 학습 이런 것들은 상당히 딴 데보다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고객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인드도 꽤 갖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쭉 조직 문화를 쭉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것들이 이제 종업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 종업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뭐죠? 종업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종업원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참여가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TQ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업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업원이 직무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그들이 품질 정책 목표가 확고히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를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품질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뭐가죠? 내가 처음 그 목표를 만들 때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뭔가를 이렇게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슨 개혁 활동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개혁 활동을 할 때 어떤 개혁을 위한 사무국이 만들어져요. 그럼 사무국이 모든 플래닝을 하고 그 사무국의 플랜을 그냥 실행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실행의 대상이 되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국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혁신을 수립할 때 그 혁신의 방향을 설정할 때 뭐죠? 각 부서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니들 놀이에 니들이 하는 거고 이거 머릿속 그리고 2년 지나고 또 없어지는 건데 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식시그마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새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누가 그걸 운영합니까? 데이터 팀이 그거를 운영을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만들어갖고 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분석도 하고 그러고 뭐죠? 거기에 실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야 될 그 구성원들의 그 파티시페이션이 없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들은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혁신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품질에 대해서도 품질의 목표를 살고 품질을 전개해 나갈 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침 관리라는 얘기를 할 때 뭐죠? 정책을 전개해 나갈 때 어떻게죠? 그 주고받는다 그랬죠. 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이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그게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품질 경영 시스템의 목표와 이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만 종업원들이 원하는 수의 개인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참여라는 단어보다는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는 개인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명을 사용합니다.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동기 유발적 참여로 활성화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종업원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종업원이 적극적인 참여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록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꼭 품질뿐만 아니라 어떤 종업원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하면 어떤 그런 장점이냐면 참여는 보다 더 나은 결정을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착착착착 지나가면 잘할 것 같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이거의 실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가들만 갖고 실행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 구성원들이 일을 수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부터 종업원들을,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측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은 결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덜 일지는 몰라도 돌아가더라도 그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죠. 스스로는 이제 스스로 기꺼이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이죠? 예,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의사결정에 내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사람이 그 부서에 있으면 그 사람이 뭐죠? 그 부서 사람들을 뭐죠? 설득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를 통하면 우리가 금전적인 욕구가 아니라 비금전적 욕구, 즉 무슨 말이죠? 머슬로의 로우 레벨이 아니라 하이 레벨의 어떤 동기 유발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요.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실제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 체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초기 단계의 참여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적 근절자는 스스로 감독하기 때문에 감독관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슈퍼바이즈보다 리드하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싶게끔 하는 거죠. 하고 싶게끔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들이 초기 단계부터 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근로자는 근로자의 존엄성이 있된다. 즉, 내가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충성감과 일체감을 높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택된 의사결정대로 수행하는 압력 집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 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기 힘들어요. 근데 조직 내에 중요한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조직 내에 가서 그 사람들로 다른 분들한테 이거 이러이러한 측면이니까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노사관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좋은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자의 일관적인 행동을 해줬습니다. 관리자는 명령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에서 품질 개선을 위해 종업원들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전하게 하고 또 종업원들이 현재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 현재 상황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슈퍼바이저에서 리드로 바꾸라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뭐죠?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자는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스템 내부적으로 문제로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없애는 책임이 있다는 걸 중심해라 이렇게 했죠. 사실 뭐죠? 시스템 내부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다 고쳐져 있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뭐죠? 어떤 문제를 더 좋게끔 끌고 나려고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없애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관리자는 어떡하죠? 큰 소리 치고, 그 사람 평가하고, 하는 거가 관리자라고만 생각, 물론 평가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큰 소리도 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죠? 그 사람들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대명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85% 문제는 시스템이다. 15% 문제를 갖고 큰 소리 치고 그 사람들 윽박 지르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실수에 친숙할 수 있는 환경. 실수에 시청한다는 것은 실수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 다르다. 그것은 실수가 미래의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라는 거죠. 예. 사실 많은 경우에 품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누구 잘못인데? 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죠?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컴플레인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즉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놈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끌고 나가는 거죠. 문제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은 그 문제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 즉 종업원에게 돌아가기는 마련이다. 또한 이것은 종업원 참여를 큰 걸림돌이 된다. 즉 많은 경우에 뭐죠? 가장 밀접한 사람한테 그 블레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하죠. 93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거를 의장님이 몰래카메라 찍어서 왔더니 그 얘기 들었죠. 예.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치로 때려 넣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왜 그랬을까?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 중심의 어떤 종업원 참여 환경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종업원들은 조직의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 고객과 접촉을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그들의 건설적인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제한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되게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만약 경영자가 종업원이 얻은 자료들을 그들로부터 입수해서 활용을 하는 협치적 노력하지 않는다면 많은 가치 있는 정보는 단서로 제공하지 않은데 사장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실제 들어오는데 그 정보가 의사결정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종업원의 의견들을 어떻게 경청할 수 있을 것인가도 되게 품질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종업원 만족도 ESI를 합니다. Employee Satisfaction Index라는 거 맞습니다. 커스터머 Satisfaction Index를 만든다 그랬죠.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좀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은 종업원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종업원의 사기나 견해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종업원의 참여가 판매하는 분위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종업원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런 종업원의 태도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서 혹은 면접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주기적으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종업원 참여의 어떤 중요한 어떤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업원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종업원한테 권한을 보여야 돼. 인파워먼트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한 부여의 필요성. 오늘날의 구성원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능력이 있으며 동기부여를 중요시하므로 종래와 같은 타율적인 지시나 맹목적인 수준을 바라는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고졸은 기본이고 요새는 대졸자들도 기본이 됐죠. 예. 사실은 산업공학에서 했던 그 뭐죠? 테일러의 과학적 방법론, 그런 미국을 만든 되게 중요한 어떤 방법론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미국은 어땠습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당연히 뭐죠? 수학은 당연히 못하죠. 예,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떡하죠? 모든 의사결정은 매니저가 내렸어요. 그리고 뭐죠? 종업원들은 그 일을 집행하도록만 진행을 했습니다. 즉 타율적인 지시나 맹목적인 수준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은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생산나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달라졌죠. 예, 그래서 이거 뒤에 이제 현실, 우리나라는 지금 더 그런 상태고, 그리고 21세기로 들어가면 더욱더 그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권한 부여와 그 고객 중심과
종업원 참여적인 그런 활동들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은 그들 스스로가 충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권한 부여가 인파워먼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일선 작업자에게 권한을 주어 주도권 있고 창의적인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실제 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권한과 주도권을 주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권한과 주도권을 안 주죠. 왜 그랬죠? 그러다 혹시 손해가 볼까? 그러다 혹시 실수가 일어날까 하는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뭐죠? 그거를 가능하게끔 만들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종업원 참여와 품질 위주의 어떤 그,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되게 중요하고, 품질 개선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함수죠. 함수인데 권한이 있고 right가 있고, 거기에 따른 리소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정보를 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냥 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해라고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죠?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역량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사람을 에셋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 가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권한과 책임 문제라고 생각해요. right하고 responsibility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책임을 별로 안 져요. 그럼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죠? 권한은 없는데 모든 responsibility를 져요. 정말 싫죠. 그래서 이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뭐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와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 권한 부여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이 만약 부여됐다면 구성원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대우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좋은 이그젬플로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서비스를 받을 때 보면 많은 경우에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걸 많이 볼 겁니다. 자신의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생각해도 당연히 만족감을 느끼죠.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구성원은 그들에게 저하는 고객에게 더욱더 따뜻함과 열정을 보여주죠. 제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정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일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그 권한을 할 수 있는 뭐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종업원 참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수적 권한에서는 종업원의 마음가짐, 얼라이먼트, 자신의 역할을 알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리더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즉,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비전도 알려줘야 되고, 조직 문화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역량인 것 같아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자원과 방법과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분해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궁극적으로 종업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역량에는 뭐죠?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뭐죠? 그걸 위해서 조직이 제공해 줘야 될 역량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갖춰졌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종업원들을 키워주는 사람, 그 어떤 조직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종업원이 기업의 핵심 에셋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죠? 핵심 에셋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채가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에셋을 만들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니까 뭐죠? 단기적 이익이 자기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거라고 봐요. 품질 경영에서 크게 역할을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에셋으로 본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일본에서는 라이프타임 인플로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평생 고용제도였기 때문에 종업원의 투자를 그만큼 받는 거였죠. 근데 미국은 그거에 비해서 뭐죠? 어, 잡 시큐리티가 없어요. 그냥 금방 해고하고 또 금방 하여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큰 영향을 고민을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는데 품질에서는 이런 걸 되게 강조합니다. 엔지니어 레벨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런 역량을 강조하는 건 되게 강요했던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상호 간의 그 트러스트, 상호 신뢰를 할 수 있어서 상호 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권한 부여에서 즉 이루어진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제 권한을 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저놈이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단기적인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죠? 성과평가를 모니터링을 쭉 하면 6개월 내에 그걸 잡아내거나 1년 내에 그걸 잡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모든 거를 다 모든 나쁜 걸 다 잡아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잡아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구성원들을 믿고 그들에게 맡기고 그런 것들을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야지만이 권한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